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먼저 뉴스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V나 방송 이런 곳에서 체크하는 뉴스 같은 경우는 뭐 과거형일 수도 있고요, 현재 진행형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뉴스를 전달해 주는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투자하는 포인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저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어떤 뉴스를 체크하는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최근에 나와 있는 뉴스들 체크해 보면서 이야기 먼저 드릴 거고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분야가 바로 ESS에 관련된 분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더 체크해 보고요. 우리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두 번씩이나 거래를 했지 않습니까? 또 한 번 또 우리가 거래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고요. 한중 NC에서도 좀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좀 포인트를 좀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중 NCS 같은 경우는 6월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조금 변동폭이나 내용들이 좀 있긴 합니다. 좀 그리고 조정이 들어올 땐 또 깊이 들어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것들도 좀 체크해 보면서 내년도 성장성이 워낙 좋게 나오고 있어서 아마도 ESS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트레이딩 포인트 관련된 부분 정리하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부터 체크하고 가도록 할게요. 먼저 파월 의장 연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작심 발언했다 뭐 이렇게 뉴스 나오고 있는데, 비컷은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데이터를 보고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거의 뭐 대체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것들은 물가는 계속해서 2%대를 유지할 거고, 고용 지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같은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물가는 2%대 진입한 건 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고용에 대해서만 상당히 크게 관심을 갖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자,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번 주 금요일 날 고용 지표 나오는 것들이 또 시장의 흐름을 바꿔놓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속적인 비컷을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좀 단언하면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시장에 영향을 좀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중동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월요일 날 같은 경우에 좀 시장이 좀 크게 움직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정한 수준, 또 하방도 많이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더 내려갈 곳도 없고, 우리나 PBR이 뭐 1, 코스피 지수요. PBR 1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에 더 하락으로 내려갈 만한 상황이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런 구간에 있는 것들 중에서 내용이 좋은 것들을 또 찾아 나서는 것들 꼭 잊지 마시고요. 저도 그렇게 진행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터리 관련된 내용입니다. 테슬라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4680 관련돼서는 조금 여러분들께서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겠다라고 표현 드린 게 바로 이런 내용들 때문입니다. 4680 배터리 중에서 핵심 공정, 그러니까 원가를 낮추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또 생산 공정에서 원활하게 생산성, 효율성을 좀 높여나가는 그런 과정의 핵심 공정이 바로 건식 공정입니다. 건식 공정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 나오기 전에 이제 활성화시켜서 수익화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는 과정이 2027년, 28년 뭐 이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이 올해 2024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4680 배터리 건식 공정을 통해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내용들이 좀 바뀌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건식 공정에서 더 유리한 쪽이 LFP 배터리다라는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LFP 배터리 관련된 내용들, 건식 공정 관련된 내용들 좀 생각을 해보면, 건식 공정 관련돼서는 제가 PNT를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해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4680 배터리 관련된 부분은 그래도 뭐 포트폴리오에 넣고 싶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트렌드에 맞게끔 한 종목 정도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CC 스틸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의견상으로는 홀드 의견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한번 끝내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죠. 어쨌든 니켈 가격이 상승한다는 건 배터리 업계 전체적으로는 나쁘진 않죠. 그죠? 니켈, NCM계 배터리 하고 있는 한국에 있는 배터리 업체들은 나쁘다고 표현하긴 어렵습니다. 그런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 정부가 AI 관련된 것들 우리가 테스트하고 또 딥러닝 시키고 이런 것들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국 기업의 칩을 사용하는 것을 갖다가 지침을 내렸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엔비디아에도 주가가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관계로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돼요? 조금 영향을 받는 건 당연히 나타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뉴스가 좀 있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는 최근 뉴스가 수출이 잘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고 실제적으로 제가 데이터를 보는 것 중에서는 9월에 D램 가격이 한 17% 하락을 했고요. 낸드 가격도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자, 저 구간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죠. 저것이 삼성전자의 주가의 하락 요인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맥콜인프라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좀 낮췄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우리가 삼성전자 투자할 때 좀 참조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뭐 6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 그땐 좀 매수하고 이번에 전략은 어때요? 단기 트레이딩이나 스윙 거래 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만약에 삼성전자를 갖다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중장기 포트폴리오 개념으로다가 포트폴리오에 편입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HBM 매출이 결과적으로는 삼성전자에 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잘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삼성전자에 영향을 또 많이 주고 있는 요소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으니까요. 이런 점들은 좀 참조해서 여러분들 투자에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관련된 내용들 좀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 관련된 뭐 앞으로 이제 뭐 5G 다음에 6G인데 6G에 관련돼서는 반드시 인공위성 통신, 저궤도 인공위성 이런 것들이 필수적인 요소다라는 표현들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고려를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도래했다니 사실은 이제 앞으로는 간단한 예를 들어서 뭐 안테나 설치 이런 걸로 진행되는 것들이 아니죠. 5G 같은 경우는 점점 근거리로 가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서 도심을 제외하고 다른 곳에서는 5G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너무 많은 예를 들면 기지국을 설치하는 거는 사실 비용적으로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큰 나라면 큰 나라일수록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궤도 인공위성을 통해 가지고 아니면 정지궤도 위성을 통해서 통신을 주고받는 그런 내용들을 주로 활용을 해서 6G로 가겠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런 내용들 관련된 내용으로 앞으로는 좀 변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통신 관련된 종목들도 살짝 움직이고 있으며 특히 이제 인공위성 안테나 쪽 관련된 쪽에서는 여러분들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저것을 또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인공위성을 위로 쌓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좀 하고 가는 내용들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야 뭐 이런 관련된 종목들 인텔리안 테크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통신 관련된 것들 중에서는 글쎄요, RFHRC 같은 경우도 조금 관련성이 좀 있고요. 여러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 이제는 저점 구간 형성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좀 기다려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다만 이런 것들입니다. 과거처럼 5G 통신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조금 투자할 때 선별적으로 나눠서 투자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대략적으로 뉴스 나온 것들은 이런 식으로 좀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아주 깊이 있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뉴스를 체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략 시장에서 이런 게 흐름이구나 라는 것들을 갖다가 직관적으로 느껴나가는 것들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같이 공유해 봤습니다. 보통 저는 저런 뉴스들을 체크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종목 연구를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고요.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뭐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저는 과거형 데이터 나오는 뉴스는 별로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현재 진행형이거나 미래형 이런 것들에 더 많은 포커스를 두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ESS 관련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진 시스템, 한중 ESS, 어쨌든 ESS 관련된 내용이다라고는 무조건 서진 시스템을 1번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최근에 보면 2번 타자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한중 ESS입니다. 이 이유 중에 하나는 ESS 저장 장치의 규모가 점점 소형에서 중대형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컨테이너 박스 이런 것들에 ESS 저장 장치를 설치해서 교체를 하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사이즈가 좀 작은 사이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컨테이너 선 이렇게 많이 벗졌으면 컨테이너 박스 그것이 반토막짜리에서 점점 길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 대비해서 적어도 2배에서 4배 정도 이렇게 큰 사이즈로 진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
커지면 커질수록 공랭식보다는 순행식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한중 NCS가 최근에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내용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ESS 관련돼서 시장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좀 먼저 해봐야 되잖아. 오늘은 SK증권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이 ESS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 리뷰하는 거는 애널리스트가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자주 참조해서 보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늘어나는 것들이 2030년까지 늘어나는 폭이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YY 대비해서 거의 100%씩 성장한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보통 처음에 나올 땐 정말이야? 라고 하지만 결국은 주가가 상승하는 녀석도 이것도 따라서 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2025년, 2026년까지 계속해서 그죠? 성장해 나갈 거냐라고 생각하면 그렇진 않죠. 어쨌든 지금도 ESS 시장의 종목 관련된 부분은 저점에서부터 계속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현재 추세는 맞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수주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들은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제재가 계속 진행되면 될수록 우리나라 ESS 업체들 같은 경우는 나쁠 만한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것들 좀 체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에서 필요한 ESS 저장 장치를 중국 말고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나라들은 어디 있겠습니까? 일본 아니면 한국 정도일 텐데 그 중에서 한국이 더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지 않겠어요? 특히 이제 생산성 부분에서만큼은 한국이 너무 속도가 빠르죠.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진 시스템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3분기 영업이익 매출 요거 때문에 오늘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것 같아요. 그죠? 요 뉴스가 탁 나오고 사상 최고치 할 거다. 그래 앞으로도 계속 괜찮을 거다라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4분기도 마찬가지로 잘 나갈 거예요. 그런 기대치만큼은 충분히 나와 있고요. 물론 3분기 실적 나오는 것도 우리가 컨펌은 좀 하긴 해야 되지만, 자, 문제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이 종목들은 어떻게 돼? 우상방으로 달려나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눌림이 들어올 것 같았는데, 오히려 우상방으로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기에 급등하게 되면 조금 눌림 들어오는 건 아시겠죠? 그러면 그 눌림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공략 포인트를 잡아줘야 되는 것이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SK증권 같은 상승열이 앞으로 상당히 크게 있다라고 표현하고 애널리스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밸류에이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제가 이 내용들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EPS 부분, 이 부분이 크게 YY 대비 성장한다. 그리고 내년도도 크게 성장한다.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올해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추가적으로 더 업사이드가 있다라는 표현을 갖다 하는 거고, 심지어 2026년까지 포워드 가이던스의 부분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 그다음 매출도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여기 예상치가. 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2026년 돼가지고 실제적으로 그게 진행되든 안 되든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모든 종목들을 우리가 투자할 때 뭐 합니까? 예상하고 예측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선반영되는 것들을 줄여나가는 그런 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다 보면 주가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도 갈 수도 있는 것도 항상 염두에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조금 어려울 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연간 실적 추이 이렇게 쭉 나오는 것들, 앞으로 가이던스 나와있는 것들, 이런 모양새로 가는 것들이다. 이 그림만 보고 여러분들께서 그림을 믿으면, 이걸 못 믿으면 우리가 아무 투자도 못 하잖아요. 믿는다기보다는 이런 추세로 갈 거다. 그러면 주가도 저런 추세로 가겠구나 라는 것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ESS 관련된 장비 이 부분이 매출이 35%입니다. 이 부분이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다른 부분들이 이렇게 비리비리하냐라고 생각해 보면 반도체 장비도 양호합니다. 통신 장비 부분도 나름 양호하고요. 지난번에 전체적인 실적표를 한번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ESS 쪽에서 계속 성장해 나가고 수주량이 늘어나는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내용들이기도 하고요. 더불어서 부채 비율도 내년도에 상당히 감소한다라는 것들. 이거는 한중 NCS도 예상치가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리포트입니다. 그 점을 생각해 보시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보는 건 내용들은 핵심적인 내용만 짚어드리는 내용들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접근해야 하는 방식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해석이 맞든 틀리든 참조해서 여러분들 투자의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매크로 안 좋아서 저점 찍은 거는 우리가 그래서 요 구간에서 수익을 줄겠습니다. 그쵸? 여기도 한번 줄겠어요.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요번에 또 들어가면 세 번째, 요 번째는 패턴이 좀 다르다. 제가 보통 보면 정상적인 패턴은 이렇게 우상향으로 턴어라운드 한 다음에 위로 올라가고 다시 돌리고 이런 식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파형이 조금 다른 겁니다. 올라가서 옆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업사이드로 가는 이런 추세를 나타나는 형성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크로 안 좋을 때 지표로 할 만한 내용들은 없을 거다. 왜? 실적이나 가이던스가 워낙 잘 나오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전반부에 예를 들면 상승했던 부분 쭉 치고 올라왔던 부분들 중에서 우리가 브레이크 타임 갖는 거 매크로 안 좋아서 두 번 쉬었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쉴 만한 이유가 있을까? 지금 오늘 같은 시장 상황에서도 동종목들이 주가가 잘 받쳐준다는 건 긍정적인 뉴스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저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트레이딩이 네가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서진 시스템, ESS 관련된 것들을 공략을 하려고 그러면 서진 시스템을 또 빼고 갈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오늘 이렇게 크게 쳤잖아요. 그럼 항상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절반 정도는 수렴을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포인트를 좀 잡고 가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걸 그냥 잡을 수는 없으니까 윗전에서 추격 매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 안에 28,000원 정도 라인은 잡아두시고요. 제가 볼 땐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딩 포인트 잡고 가시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28,000원 언더 들어오면 분할 매수 진행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상방으로 가고 골든 크로스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저것이 다시 눌림이 들어온다 그러면 21 이동평균선 윗단으로 올라올 거고요. 121이 이동평균선 이 기준치가 상당히 저는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라인. 그래서 이 라인이 이렇게 가겠죠. 그죠? 이 윗단으로 며칠 더 지나면 우상방으로 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61 이평은 아래로 붙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 라인 28,000원 언더에서 가급적이면 그다음부터는 낮은 쪽으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뭘 보고 한다고요? 양봉 보시고 매수하는 것들이죠. 수렴할 때도 양봉이 봐요. 저기서 제가 볼 땐 정상적인 패턴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음봉이 한 3개나 2개, 뭐 3개 정도 뜨는 게 가장 큰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뭐 8%, 9% 업사이드로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반 정도 토해내려고 한다면 한 3일 정도의 음봉이 출현할 거다. 그리고 양봉 보일 때부터 매수를 좀 해주는 그런 트렌드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제가 다른 것들은 크게 뭐 문제될 건 없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고점 부분이 여기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죠?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 제가 음영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죠? 이게 좀 오래 걸렸잖아요.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 단기물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2팔에서 3위 정도면 원하는 수익 충분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참고해 주시면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좀 잡히신 분들 계시고 여기서도 좀 잡히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32,000원 부분에서는 분명히 제가 볼 땐 어느 정도 수급에서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우리가 일단은 충분히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하고 진행하면 세 번째 트라이인데 세 번째 트라이도 성공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일단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뭐 그렇다 치고 그러면 내일은 뭐 그렇고 뭐 금요일 날 별로 안 좋겠죠. 월요일 날도 제가 볼 땐 고용지표 나오는 것 따라서 시정 상황이 크게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그쯤 어디쯤에서 여러분들께서 포인트 잡고 스타트 라인을 잡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한중의 CS 같은 경우는 이제 6월에 상장을 했지 않습니까?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건 여러분들이 조금 트레이딩 포인트를 좀 잘 잡고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 회사가 포커스하는 건 냉각 시스템이죠. ESS 관련된 거 순행시 이 부분이고 시장은 앞으로 성장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야기 드렸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는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도 목표가를 제시하기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저부터도 그렇죠. 이거 뭐 상한정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사실은 적자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앞으로 성장성이 때문에 리포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건 제가 말씀드리다가 여기 2023년까지는 지금 적자고요. 지금 현재도 흑자 전환은 아니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좋아지면서 수주 내용이 나타나고 특히 이제 ESS 관련된 중에서
요 부분이죠. 여기서 전체적인 매출이 40%를 갖다가 대부분 ESS 관련된 내용에서 나오고 있는데, 요 순행식 ESS 저장 장치, 공조 장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들이 앞으로 크게 성장을 한다고 그러면 동종목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실적하고 상관없이 주가가 업사이드로 크게 올라갈 만한 내용들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ESS 저장 장치의 특징을 또 한번 이야기 드려보면 한번 설치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1년에서 길게는 2년 요 정도 사이가 되면 그 배터리 아예 그 컨테이너 박스를 교체를 해요. 그 안에 있는 배터리가. 그리고 다른 걸 갖다 장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한번 거래를 하고 나면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수주량만 늘어나면 향후부터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메인티넌스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크게 장점이다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주량 늘어나는 것들만 열심히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널리스트가 포인트를 잡는 것들은 과거에는 이거요. 그러니까 소형에서 중대형으로 갈수록 순행식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것들입니다. 공랭식 냉각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잖아요. 면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 또 공랭식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크게 또 전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전기세가 가장 큰 핵심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시장에서 선호하는 거는 전기를 덜 소모하는 것들을 선호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순행식 부분에 대해서 앱침 냉각이 또 유행하고 이러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냉각 시스템 부분이 그런 쪽에서 관심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뜬 것 때문이다. 전기세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집에서 내는 전기세 많이 올랐죠? 겨울에 또 오른다고 합니다. 자, 그 점도 생각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투자했다가 대략 또 공결한다고 하면서 저희가 정리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고요. 또 4분기 정도 가면 항상 연말 되면 사람들이 잘 모를 때 전기세를 인상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현상들이 좀 있다는 것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20피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피트 정도면 여러분 대형 우리가 컨테이너 이렇게 수출용 이렇게 트레일러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 정도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정도 되는데 거기 이제 버스 한 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쪽으로 개념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그렇죠? 순행식이 유행할 거다라는 것들 생각해 보면 그거의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한중 NCS를 또 우리가 관심을 보고 볼 수밖에 없다. 자, 이게 트렌드가 확실하다라고 여러분들께 생각한다면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효율성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ESS 전장치를 작게 만들면 만들수록 이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개선해 나가고 과거에는 이제 공랭식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들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점차적으로 이제 그 기술력이 올라가면서 대형화되는 추세는 피할 수가 없는 것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보면 지금 글쎄 수급적인 현황만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업사이드로 올라갈 수 있는 내용들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히 지금 전 고점을 갖다 윗단으로 올라가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 여러분 정비할 상태에 들어가는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그널 플레이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종목을 만약에 지금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배드 시그널 나올 땐 정리하다.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배드 시그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래쪽에서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무조건 어떻게 돼요? 오늘 상승했다 하더라도 계속 우리가 루킹 해야 돼요.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다가 우리가 원하는 가격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땐 21 이동평에서 아래단은 들어와야 돼요. 오늘 좋은 시그널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추격 매수하는 건 그닥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초병지 집어넣는 건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땐 이런 종목들을 살 때는 21이평 하단에서 사주면 언제든지 탈출이 가능하죠. 그런데 윗단에서 하면 어떻게 돼요? 탈출할 수 있는 확률이 극히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만 여러분 주의해 주시면 좋아요. 뭐든지 좋은 종목인데 놓칠 수도 있어요. 놓치면 다른 종목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매몰돼서 이걸 꼭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모든 종목은 어떻게 때가 되면 조정이 들어온다라는 것들. 적어도 뭐냐면 작은 조정이든 큰 조정이든 미들급이든 다 들어오게 되어져 있으니까 그런 거 성급하게 덤빌 필요 없어요. 꼭 오늘 사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한 달 후에도 분명히 우리한텐 기회를 줄 겁니다. 자, 그런 것들만 생각해 보시면서 이것도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요거 같은 경우도 보세요. 저는 분명히 이제 21일 아래쪽으로 살 겁니다. 주식은요.
무조건 싸게 살려고 노력을 해주는 게 최고입니다. 그거 말고 다른 건 없어요. 좋은 건 알겠어. 기업 내용 보고 여러분 대부분 주식을 먼저 탁 삽니다. 그런 경우는 글쎄요, 저는 리스크가 상당히 테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리스크를 안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드리블도 가능을 해야죠.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고점에서 사면 단기 트레이딩 밖에는 할 수밖에 없어요. 안전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최근에 보면 매크로 안 좋을 때도 우상방으로 가고 있었던 점을 생각해 보면 크게 눌릴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들은 저는 인지는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ESS 관련된 종목도 투자해가지고 실패한 적은 없어요.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제 서진 시스템이 워낙 우리가 시스템이나 흐름이 좋기 때문에 그쪽을 더 많이 관심을 가졌고요. 지금은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내용이 좀 길긴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투자에 좀 포인트가 좀 되고 이런 것들은 모니터링 하면서 여러분들 다시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이야기 드린다고요? 오늘의 투자 포인트 정리해서 또 매수 시간을 들어오게 되면 그쯤 돼서 저는 또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케어맨이었습니다.